네, 오늘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국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경찰국 관련 소식과 이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들 김한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출범을 했습니다. 어제 주요 인선이 마무리가 됐고요.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예, 저는 가장 눈에 띈 것은 그 경찰국장, 세간의 예상대로 이제 비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국장이 이제 새로 인선이 됐죠. 여기까지는 충분히 예상됐는데요. 그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이라든가 그 구성원들이 총 16명인데 그중 이제 경찰 출신이 12명입니다. 12명 중에서 이제 경찰대 출신이 단 한 명이라는 점이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그리고 순경으로 입직한 그 경찰들이 5명으로 거의 과반수에 육박했다. 이 점은 그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경찰 개혁의 방향, 일정 부분 그간에 이제 경찰대 출신들이 어떤 경찰 고위직 요직을 독점한 거에 대해서 그 일선 경찰 내부에서 사실 일정 부분 반발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점에 대한 어떤 개혁의 메시지를 첫 단추로 던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행안부는 경찰국 출범을 놓고 법률에 따른 경찰 통제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얼마 전에 이제 이례적으로 이제 총경 회의라고 해서 일부 이제 경찰들이 반발하는 모습도 보이긴 했었는데요. 어떻든 간에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현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좀 명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지금의 현재의 경찰이 과거의 경찰보다는 이제 권한이 굉장히 늘어났다. 권한이 이제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되게 이제 좀 무거워졌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경찰 스스로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검찰 개혁을 추진하면서 검찰의 권한이 많이 이전된 건 사실이니까 그러면은 과연 현재 법령에 있는 행정안보 장관의 권한, 특히 총경 이상 고위 간부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청권이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사실은 거의 유명무실화되어 있어가지고 일정 부분에서는 경찰청장과 청와대 간의 일정 부분 밀실 거래로 고위직 인사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법령에 의해서 어차피 이제 경찰청이라는 청이 독립된 그 행정부처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행정안전부의 하나의 어떤 외청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공식적으로 이런 통제를 하고 특히 이제 인사 관련한 통제는 충분히 예상되고요. 대신 이거에 대한 책임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는 걸로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정책 책임을 지는 걸로 하는 투명한 시스템으로 이제 진행되는 것이 좀 맞지 않나 생각은 들고요. 다만 하나만 부연 말씀드리면은 어떻든 간에 이제 경찰 내부에서는 여전히 이제 이 행안부의 어떤 적극적인 통제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수사에 관여를 한다든가 내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좀 이렇게 훼손이나 오염되는 방향으로 만약에 통제가 진행된다면은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한 경찰 내부의 반발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 대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떤 이런 행정안전부도 이제 출범하는 경찰국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법령 취지에 맞게 좀 신중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통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에 대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논의 과정에서 우려가 됐던 부분을 소통해 나가겠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는데 말씀해 주셨어요. 경찰국 신설을 두고 초유의 경찰서장 회의까지 개최가 되면서 내부 반발이 굉장히 거셌잖아요. 그런데 경찰국이 출범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사그라든 분위기긴 하지만 앞으로 풀어나갈 과제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초점을 두고 헤쳐나가면 좋을까요? 네. 검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법무부가 검찰국을 두고 검찰에 대한 어떤 인사라든가 예산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찰에 대해서 행안부가 경찰국을 두고 통제하는 어떤 그 명분 자체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다만 그 통제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법령에서 정한 행정부 장관, 안전부 장관의 권한 행사를 위한 어떤 보조적인 장치로 이게 작용해야지 경찰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을 관여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항상 어느 정권이든지 나오던 게 경찰대 개혁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경찰 구성원의 90% 이상이 절대적인 차지하는 구성원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순경으로 입직한 경찰관들인데 이분들의 어떤 노력이라든가 공로에 비해서 그동안 인사상 불이익이 좀 많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경찰대 출신들이 사실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 그래서 어떤 인사의 어떤 투명성, 형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그 이상민 장관은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짚어볼 텐데요. 경찰이 앞으로 수사를 종결을 하고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 고소인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선 불송치 결정이 무엇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은 이제 그 지난 정권의 검찰 개혁 과정이 이루어진 수사권 조정 이전만 하더라도 검사가 어떤 경찰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검사가 수사 지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최종적인 어떤 결정 권한, 그러니까 기소할 것이냐, 불기소할 것이냐의 권한은 최종적으로 이제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이 법안이 좀 개정된 것이 있는데 물론 최종적인 권한은 검사에게 있지만은 경찰에게 일차적 종결 권한을 두게 돼서 경찰이 수사를 해봤더니 아 이것은 뭐 범죄 혐의가 보이지 않는다, 내지는 증명되지 않는다 해서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한테 부여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권한이 결국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불송치 권한, 그러니까 종결한다, 혐의가 없다, 그러니까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불송치 권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가 먼저 들어와서요. 속보 전해드리고 대담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와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 소비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휘발유와 경유 등에 대한 탄력세율은 2024년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되고 매월 10만 원의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도 내년부터 20만 원으로 늘어나는데요. 앞서 여야는 지난달 29일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에 합의를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대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송치 결정이란 그러니까 경찰이 범죄를 수사한 후에 범죄 혐의가 없을 때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뜻하는 건데 이전에도 이게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지난달 초에 보면 인권위가 경찰이 고소인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도 짚어주실까요? 네, 사실 뭐 예를 들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뭐 사기를 당했다, 내지는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런 다양한 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이제 경찰에 고소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경찰이 수사한 결과 이건 뭐 증거가 없다 내지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예. 다만 그럼 고소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고소를 했을 텐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지, 즉 검사에게 왜 송치하지 않는지 그 이유는 좀 자세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 각 해당 경찰서 내지는 해당 어떤 담당 수사관마다 따라서 이게 그 고소인에게 고지하는 내용들이 좀 다양합니다. 어떤 경찰들은 되게 열심히 저도 뭐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까 뭐 한 장, 두 장 이상으로 아주 자세하게 왜 범죄가 성립되지 않고 어떤 이유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래서 이제 불송치한다고 자세히 적어준 경찰도 있고요. 예. 그런데 어떤 경찰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로 뭐 한 대여섯 줄로 아주 간단하게 그러면은 분명히 나는 피해를 받았다 생각해서 고소하는 어떤 고소인 입장에서는 검사에게 이의 신청을 하고 싶어도 내가 왜 그 불송치됐는지 이유를 잘 모르고 했거든요. 사실 국가인권위는 이런 후자의 부분, 고소인이 왜 이런 이유를 자세히 알려줘야지 경찰에 너무 간단하게 알려주면은 고소인의 알 권리 침해 아니냐 이런 취지로 결정한 겁니다. 네. 근데 이 당시에 보면은 경찰 입장에서는 요즘 늘어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나씩 다 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으면서 수사를 했거든요. 예. 수사 지휘 받고 그리고 어차피 그 다음에 경찰은 검찰에게 송치를 하게 되면 검사가 기소 불기소를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종결을 해야 됩니다. 경찰이 종결 권한이 생겼기 때문에 그 수사에 대한 어떤 부담은 당연히 늘 수밖에 없고요. 그럼 수사가 늘다 보면은 검사의 지휘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다 보면은 그 어떤 뭐 수사 진행 상황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늘어난 업무는 분명히 늘어났는데 여기에 더해서 어떻게 보면 자세하게 불송치 이유까지 자세히 적어주라고 하면 당연히 업무가 과중되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것은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 이게 범죄 성립될지 안 될지 좀 애매할 경우에 예. 그러면 저 같으면 송치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송치하면 업무가 줄지 않습니까? 근데 불송치를 하게 되면 자세히 적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업무 추진하는 건 분명히 박수받을 그 판단인데요.
다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수사관들이 애로사항, 특히 뭐 사기나 뭐 이런 민생 범죄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경찰 내부에서 네. 좀 고려를 하고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에 대해서 개선 통지 제도가 수사 현장에 좀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좀 보완을 하겠다 이런 입장도 있는데 그렇다면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자세히 통보를 하게 된다면 그 고소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질까요? 네, 이제는 사실은 그 통지 이유,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범죄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고소를 했는데 경찰의 판단을 받아보니까 이거는 충분히 좀 법리적으로 설득이 되고 설득이 되면은 여기서 고소인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이거는 공권력의 판단을 받아봤으니까 스스로 유안을 삼고 거기서 종결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이거는 좀 내가 억울하다. 뭐 예를 들어서 검사에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다 해서 자세하게 또 이의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소인들을 한테 어떤 뭐 선택의 어떤 폭이 상당히 넓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어떤 고소인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수사하는 경찰들이 어떤 신뢰를 받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이마트 매장에서 죽은 상어를 앞에 놓고 포토존을 만들어서 논란이 일었더라고요.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어저께 저는 이 소식을 접하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그 죽은 상어인데 이게 포토존이라고 하면 이게 사실 대형 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 단위로 방문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포토존이라고 할 때는 분명히 어린 아이들도 이제 분명히 사진 찍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근데 사실 어린 아이들한테는 상어라는 동물이 굉장히 친숙합니다. 이게 상어에 관련된 또 네.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죽은 상어와 과연 같이 사진을 찍는 것이 네. 이게 뭐 법 위반은 사실은 이 문제는 아닌 거라 생각이 들지만은 다만 이게 이 동물과 어떤 사람 간의 어떤 연결 관계에 있어서 과연 제대로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이게 동향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네, 이벤트 내용을 보면은 진짜 말씀해 주셨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상어 관련된 그 그림도 있어가지고 더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해당 매장은 동물학대는 비판과 함께 고객들에게 사과문을 냈잖아요. 네, 이거는 뭐 신속하게 이런 판단을 한 것은 이마트 측이 잘 한 거고요. 사실은 뭐 동물 학대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동물 학대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지켜보는 어떤 우리 사람들 정서에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간접적으로 학대가 아닌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어떤 전시라든가 이런 어떤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어떤 뭐 신호탄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 사회의 어떤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네, 일각에서는 또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훼손이 됐다. 이런 입장도 있지만 식용 상어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 일부 이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어류 양식협회가 시위를 하면서 방어 그리고 참돔을 패대기 치는 그 시위를 하면서 동물학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기도 했는데 지금 어류도 동물보호법 테두리 안에 속해 있는 건가요? 네, 속해 있습니다. 사실 그 사안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경찰과 검찰이 서로 판단이 좀 달랐어요. 사실은 이게 동물보호법에 의하면은 이게 동물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척추를 갖고 있는 네. 이런 동물들 같은 경우는 이 동물보호법에 보호가 됩니다. 다만 이제 식용인 대상인 경우에는 보호가 되지 않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 살아있는 어류를 길바닥에 패대기 쳤거든요. 그럼 과연 경찰 입장에서는 그것이 물론 식용 목적이긴 하지만은 그런 어떤 시위 내지를 하면서 퍼포먼스를 하면서 패대기 친 것이 이건 충분히 동물 학대다. 그래서 이거는 법이 위반된다 송치한 겁니다, 검찰이. 예. 근데 검찰은 이거는 아니다. 이것은 애당초 식용 목적으로 양식된 것이기 때문에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검찰이 너무 동물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너무 좁게 본 것 아닌가. 네. 어떻게 이걸 아무리 식용 목적으로 양식된 걸 하더라도 살아있는 것을 이렇게 패대기 친 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좀 이것은 검찰이 너무 좁게 본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미술관에서는 이제 살아있는 금붕어를 전시를 해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제 관람객들이 이 금붕어 밥은 누가 주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더라고요. 지금은 철거가 된 거잖아요. 예, 그나마 철거되는데 물론 그 작가는 하나의 어떤 이건 예술의 표현이다. 동물을 어떤 금붕어를 학대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금붕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생명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싶다. 이런 예술 차원으로서 전시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금붕어가 이 강제로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금붕어에 대한 학대일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해가 되는 어떤 세상에서 이걸 지켜봐야 되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큰 고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술과 어떤 이런 뭐 학대의 개념이 상당히 혼동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당사자 예술가도 철거하고 이 전식 미술가도 철거한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동물권 보호 강화가 확대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동물 예술의 영역을 따로 놓고 볼 수가 있는가 그런 의문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인식의 변화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도 동물 전시를 규제하는 그렇다면 관련 법안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구체적으로 뭐 전시를 할 때 뭐 이렇게 법을 뭐 적용한다 만다는 없고요. 다만 이런 인식은 좀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동물원에 대해서 이제 지금 현재 등록제인데 이제 허가제로 바꾸자 이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굉장히 조그만 상가에서 좀 일부 시설을 이제 빌려서 거기서 동물을 전시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과연 제대로 그 동물들이 뭐 보호를 받고 건강하게 키우고 있느냐 이런 의문점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허가제로 바꿔서 이런 부분에 동물에 대한 안전을 보호한다든가 예. 때로는 과거에 뭐 굉장히 유명한 사례인데 그 제돌이라고 이제 예. 사실 돌고래가 제주도 돌고래 남방 큰 돌고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남방 큰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부에서 해양수산부에서 그 이것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인근 배가 뭐 일정 거리 이상은 접근하지 못하게 내지는 속력을 줄이게 지침을 정해놨어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남방 돌고래는 그 안전을 위해서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멸종 동물이라든가 그 보호받아야 될 동물에 대해서는 그 뭐 사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인격체를 부여해서 법으로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움직임도 실제로 제주도에서는 있더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